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참 직업이라니 험난한 여행길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침반도 처음에는 마구 흔들리게 되는 부분인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잡죠. 우리의 삶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나침반 역할을 할 조재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침반에 따라서 이제 여행을 시작할 취업 준비생이죠. 김재영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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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성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는 직종이죠.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8년차 현역으로 활동 중인 병원 코디네이터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직접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월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이야기 얘기해봤는데 재영 양은 혹시 방송 전에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들어봤었나요? 네,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은 좀 생소한데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코디네이터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분들이 직업 명칭을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는 병원에서 그냥 상담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상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최근 한 5년 사이에 병원에 가본 적은 있나요? 네,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안과를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갔네요. 많이 가셨네. 네, 제가 수능 끝난 지도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누구나 그렇듯이 한 번쯤 수능 끝나고 가는 그곳 있잖아요. 성형외과요. 네, 저도 성형외과를 다녀왔는데 저는 상담만 받고 끝났습니다. 또 작년에는 라섹 때문에 안과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상담을 받았나요? 네, 저는 안과에서 그 병원 코디네이터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상담 받기 전에는 그 빠르게 회복되는 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검사 결과 라식보다는 라섹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전문 지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눈동자 두께가 얇은 편이라 라섹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면은 그냥 안 맞는 거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야 하고 갔는데 못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정말 병원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겠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재영 양처럼 내가 상담받았던 나한테 상담해줬던 그 사람들이 병원 코디네이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름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병원에서 그동안 자주 만났던 직업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오늘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볼게요. 재영 양이 뉴스를 찾아왔다고요? 네, 두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관련 뉴스인데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하면 구직 활동 수당을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수당을 받으려면 월별 구직 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취업 준비생들 가장 힘든 게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것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 많거든요. 혹시 재영 양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네, 저는 세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정장하고 또 면접 당일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 관련 자격증이나 학원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장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가거나 사진 촬영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각자에 맞는 정장을 사거나 맞출 때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이에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정장 치마 한 벌 사는데 20~30만 원씩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치마는 한 번 면접 때 사용하고 그 이후로 안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면접 당일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잘 보이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메이크업도 많이 받고 가는 편인데 딱 그날 하고 면접을 본 이후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이고요. 또 자격증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나 토스, 오픽 이런 것도 시험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공부할 때요. 스페인어 시험이 20만 원, 30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해요. 응시료가요? 네, 응시료는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 요즘 같은 경우에 정장이나 이런 같은 경우도 대여해주는 그렇죠. 네. 이제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한 번 하기 위해서 또 사는 거가 좀 그럼요.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대여 서비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나왔던 뉴스 중에 보면 3개월 동안 30만 원이 지원이 된다. 네. 재경량처럼 이 청년 입장에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 드시나요? 네, 저는 사실 같은 돈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험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로 사용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조금 그날 드는 비용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하긴 교통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닌 적도 많거든요. 아, 면접 보려고? 네. 비행기. 왜냐하면 지방에 방송사가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시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차편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예. 타거나 아니면 숙박을 해야 되고. 전날 가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헤어 메이크업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또 뭐 할인 이런 게 안 되니까 정말 아, 비싼 비용에 그렇죠. 정장은 사실 저는 너무 고비용이라 그냥 예쁜 거 좀 저렴한 거 한 벌을 사서 그 한 벌로 모든 시험을 다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학원비도 그렇고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은 또 이런 게 거의 필수처럼 돼버리니까 그렇죠. 30만 원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거라도 해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금전적인 지원 말고요. 이런 게 지원이 되면 청년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재영양은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사실은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그래요?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말고 생각하면 교육 쪽인 문제에서 뭐 무료 동영상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관련 동영상을 지원해서 강의 같은 거? 네. 네. 그런 식으로 학원비를 조금 절감해서 강의를 듣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네. 시험을 볼 수 있게.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일 큰 게 어쨌든 취업 교육이 크겠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설문조사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말고 만약에 한다면 이러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는데 이 비용을 좀 투자를 하고 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급여라든지 아니면 그의 업종,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이러한 지원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국가 측면에서도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직무라든지 지원 부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실시간으로 네.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다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7월에 세계 여러 나라의 1인 창작자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12개국 15명으로 모두 K-팝이나 K-뷰티, K-푸드 등 한국 문화를 주제로 활동 중이었던 1인 창작자들인데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초청으로 8박 9일 동안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아예 뭐 유튜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럼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1인 창작자들, 1인 미디어 방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 1인 미디어 분야는 정말 독보적일 정도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세계에서도 이렇게 찾아올 정도인데 혹시 1인 방송 보거나 출연해 보거나 직접 해본 경험 없으시죠? 네. 제가 출연하거나 해보고 한 경험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보는 건 있어요. 아, 어떤 거 보세요?
예전에 이제 게임 한창 유행했던 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네. 개인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했던 이런 방송 게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독보적인 이 분야니까 네. 이 게임만 좀 보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은 혹시 출연해봤나요? 아니요, 저는 1인 방송을 제가 직접 하거나 사실 시청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대학교 축제에 놀러 갔을 때 그 1인 방송 BJ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네네. 그 인터뷰 한번 요청을 해서 그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앞서 나가네요. 그래요? 그럼요. 해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오디오로 하는 거는 10편 정도 제가 직접 제작, 진행, 다 섭외까지 해서 뭐 편집까지 다 해서 네. 한 10편 정도를 기획으로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뭐 영상으로 하는 거는 1인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출연을. 출연해서. 네, 그 지인들이 지금 1인 방송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갔고 요즘은 그런 SNS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말에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오.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준비생들 대상으로 여러 명 모여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준비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걸 했는데, 이게 이런 반응이 좋죠. 방송과 굉장히, 네,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래요? 1인 방송에 빠지나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직접 왜 웃으세요? 직접 1인 방송을 해보고 싶은 지금 생각도 기획 있으신가요? 중인 네. 거는 있어요. 그래요? 직접 출연을? 일단 제목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한 것도 있고요.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 방송 제목을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해도 되는데, 네. 좀 시사나 문화,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문제점을 좀 찾아내고, 그에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제목을 보면, 이건 아니지. 라는,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좀 편안하게 형태를 구성을 하고 그 관련된 직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방하는 이런 거를 기획 중인 거는 있습니다. 네. 한번 혹시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 네. 재영 양은 혹시 생각 있어요? 저는 사실 딱히 1인 방송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하게 되면은 또 끼도 많고 흥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랑이네. 흥이 많아서 네. 이거 괜찮은 컨텐츠인데요? 네, 그래서 뭘 시켜도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다면 요리 방송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직접 출연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제가 출연하면 제작자군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정말 자기의 끼를 우리 재영 양처럼 이렇게 흥이 많고 어린 친구들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근데 기획은 끝났고요. 예. 제가 제작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편집을 배우고 사실 저는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1인 방송 좀 빠르게 편집이 그렇죠, 돼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같이 배우실래요? 제가 구독에 항상 네. 찍어서 내가 생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1인 방송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정말 정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정보를 드리자면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스튜디오도 무료로 빌려주고, 편집도 무료로 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런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이런 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직업을 구할 때도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에 이만큼 관심이 있다. 이런 노력을 해왔다를 꼭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면접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취업이라는 트렌드를 보게 되더라도 예전에는 주체가 소비의 고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만들어 놓으면 그걸 소비하는 측면인데 지금은 어찌 보면 프로듀스 이제 생산자의 입장으로서의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조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예, 굉장히 지금 인기리에 대체 어디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가요? 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언제까지? 네, 코너입니다. 일단 네. 재영양에게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질문 제가 10가지를 드리면 자, 네. 시청자 입장에서 그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늘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전문가가 나와서 네. 이제 현장에 있는 분이 AS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S 팻말을 들든가 아니면 주관식의 예. 경우에는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주관식입니다. 네, 병 코디네이터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저는 미소, 냉철함, 그리고 과장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미소는 알겠는데 냉철함과 과장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미소는 그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또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미소라는 키워드 한번 떠올려 봤고요. 네. 또 냉철함은요, 그 때론 냉철하게 그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거를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딱 냉철하게 찝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냉철함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부과를 자주 다녔는데요. 요즘 피부과는 또 이렇게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시술 같은 거 시술 많죠. 같은 네. 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과를 가서 제가 여드름 치료를 다니면 항상 다른 시술을 더 권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하셔야 한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시면서 더 많이 권유를 해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그 속에서 너무 과장해서 치료법을 추천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올려 봤습니다. 네. 아, 이거 나중에 AS 시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봐도 이거. 네, 2번 네. 질문요. 네, 두 번째, 코디네이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만 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X입니다. 이유는요? 그 꼭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더라도 그 코디네이터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쌓으면 그쪽 그 상담하는 일은 아무래도 간호사랑은 조금 이게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분이 하시는 그 전문 지식만큼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X라고 네.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요.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도 일손이 부족하면 주사를 놓을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 X요. 예.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 번도 병원 코디네이터 하시는 사람이 주사를 놓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번째, 한 병원에는 한 명의 코디네이터만 근무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X입니다. 이거는 왜요? 그 병원이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는데 네. 병원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항상 그 환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거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한 분만 일하면서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X라고 답했습니다. 예. 네. 다섯 번째요. 예, 병원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병원 유니폼을 입는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 답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간호사나 의사나 다 이렇게 자기 직업만의 유니폼이 있는데 그렇죠. 병원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도 자기 직업만의 유니폼이 있을 것 같아서 O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 자, 여섯 번째 질문 이어가 볼까요? 예, 같은 이제 종류의 병원 근무와 다른 종류의 병원 근무 중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이직이나 재취업에 유리할까요? 예를 들면 안과 하면 계속 안과, 그렇죠. 치과면 계속 치과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과를 했다가 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가는지. 좋을지. 네네. 근데 저는 같은 종류의 병원을 근무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한 분야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오래 일을 해야지 더 알고 더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 겉핥기식으로만 요만큼 하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같은 병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네. 일곱 번째요. 예,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진료 관련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주 업무가 상담이시다 보니까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 관련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병원의 이미지 관리 관련해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병원 코디네이터를 항상 거치게 되니까 그 병원의 이미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그 이미지 관리에 많은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료 관련 상담을 많이 하되 중요한 업무는 병원 이미지 관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진료 상담이지만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 쓸 것 같다. 네. 8번째 문제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O라고 답했습니다. 불규칙적이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서비스직은요, 항상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병원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병원 코디네이터도 서비스직이라 그 손님 항상 응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병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나눠서 그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들끼리?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나 실습이나 할 때도 항상 서비스직 할 때는 교대 근무를 해서 시간대를 이렇게 다르게 잡아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직이시니까 교대 근무 하셔서 아마 불규칙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자, 9번째 질문이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업무에 따라 매출 인센티브를 받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 O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그 매출 실적이 많은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더 근무 의욕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고객을 확보한 코디네이터랑 그 적은 고객을 확보한 코디네이터랑은 이렇게 인센티브가 달라야지 좀 더 근무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O라고 답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적극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처음 마주한 고객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또 치료를 추천하고 권유하는 직업인데 고객이 편안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친근감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적극적으로 고객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치료 상담을 하는 거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재영양이 답을 했는데요. 과연 이 답에 대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할지 맞춰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하는 서초구의 한 안과인데요. 이른 아침, 아직 병원의 문을 열기 전이라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자리에 모인 병원 코디네이터들. 원활한 병원 업무 진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성은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녀를 통해 회의 내용을 잠시 들어볼까요? 어제 환자분들 오셨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지사항들, 숙지해야 되는 부분들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환자분들의 이제 저희 상담 스케줄이나 특이사항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진료 상담인데요. 초점에서 저희가 이 수정체 안에 있는 상담에서는 치료 과정부터 어떤 수술 방법이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수술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고지합니다. 렌즈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거랑 가까이 보는 또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에겐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단한 검사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환자 응대부터 직원 관리, 병원의 이미지 메이킹까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늘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그냥 여자친구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이 예민하고 서운하기 쉽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인을 대하듯 여자친구를 대하듯 했을 때 아무래도 환자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병원 상담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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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8년차 코디네이터 김성은입니다. 네, 자,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업 현장의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앞서 재영 양이 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AS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병원 코디네이터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재영 양 어떻게 답했죠? 저는 미소, 냉철함, 과장 이렇게 3가지 답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소는 알겠거든요. 네. 다른 답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미소는 저희에게도 가장 익숙한 얼굴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로는 좀 냉철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사실 과장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저희가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대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꼭 필요한 의료 시술을 권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저희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그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그렇죠. 부분으로도 네.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환자분들이 저희한테도 정말로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네. 조금 파고드는 정말 압박 면접을 받는 느낌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필요해서 권하는 건데 네. 또 그런 인식 때문에 필요한 걸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병원 코디네이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만 될 수 있다. 재영 양의 답은 어떤 거였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X가 맞아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나 그리고 의료기관의 근무에 대한 지식이 습득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병원 코디네이터도 일손이 부족하면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네. 재영 양도 안 된다고 답을 했었죠. 네. 저는 X라고. 네, 맞습니다. 주사를 놓는다는 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허가하는 의사와 간호사만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간호사가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 네. 그럴 경우에 겸임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절대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이거는 틀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자, 네 번째 질문. 한 병원에는 한 명의 병원 코디네이터만 근무한다. 재영 양 답 어떤 거였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거는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를 겸업을 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의료기관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안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100명 이상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큰 100명이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큰 많죠. 병원, 네. 환자가 많을 경우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7, 8명 이상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진료 지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죠. 예. 네, 다섯 번째, 병원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병원 유니폼을 입는다. 재영 양 답변 어떤 거였죠? 저는 O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코디네이터 중에는 환자를 응대하지 않고 마케팅 업무를 하시거나 관리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혹 환자를 응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더라도 좀 단정한 복장을 많이 입고 근무를 하시죠. 반드시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단정한 복장은 필수겠네요. 네. 자, 여섯 번째, 같은 종류의 병원 근무와 다른 종류의 병원 근무 중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이직이나 재취업에 유리할까? 자, 재영 양은 어떻게 답했죠?
저는 같은 종류의 병원 근무가 네. 유리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년 차이긴 하지만 8년 동안 안과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간혹 이제 안과로 이직을 원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타과의 진료 과목에서 일을 하셨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자, 7번째,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재영양 답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진료 관련 상담을 가장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을 응대하는 상담이 주 업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재영양이 병원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도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기업의 이미지도 직원들이 많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네.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할 뿐 환자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환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가 그 병원의 이미지가 되고 이제 가령 상담사를 찾아다니는 네. 이제 환자분들도 계시기도 하세요. 아, 네. 자, 8번째 질문. 병원 코디네이터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 재영양 답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어때요? 조금 O이기도 하고 X인 것도 같은 게 저희도 기본적인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매주 거의 야간 진료나 주말 근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한 편이긴 하죠. 네. 네. 자, 병원 코디네이터는 업무에 따라 매출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말 궁금합니다. 재영양 뭐라고 답했나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가요? 의료기관도 일반 기업처럼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처럼 매출에 따른 전체 직원의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 게 보통이고요. 네. 간혹 직종에 따라서 개인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만 그게 주를 이루거나 그게 주로 이제 직업에 따라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월급제가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되는 거군요. 8년 차니까 어쨌든 급여 많이 받으시겠네요. 많이 인센티브도. 네. 나중에 조용히 확인해보세요. 많이 받는 지금 걸로 다음으로 알고 봐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이었죠. 좋은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재영양의 답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적극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할까요? 적극성은 저는 사실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지만 코디네이터로서의 가장 특징적인 소양은 저는 유연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AS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병원 코디네이터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8년 차라고 하셨는데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가장 큰 건 자기 관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늘 환자분들을 응대를 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매무새가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너나 말투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아주 좋은 저는 특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특성에 맞게 응대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이에 맞추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 사용하게 되는 말투나 요령이 있고 또래를 대할 때 또는 어린 친구들을 응대할 때 필요한 기술이나 요령을 많이 습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일하는 진료 과목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증상을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요령을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도 직업병 굉장히 네. 심하게 있거든요. 어떤 저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아.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방송 진행자 친구들이 같이 뭔가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메리카노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대화를 한 건데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박사님도 월요일 방송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 받으러 가서 직업 이야기를 물어보셨죠. 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직업병이라는 게 뭐 저는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체험을 해봐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제가 뭐를 하든 간에 서비스를 받든 제가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이게 대한 어려움은 뭔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또 저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직업병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네. 직업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계기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승무원이 되는 게 제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도 승무원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직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제가 다니던 학교 내에서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강좌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직업이고 해보고 싶어서 저는 정말 단칼에 꿈을 바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단칼에. 네. 그럼 승무원 대신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8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후회하신 적 없으신가요? 후회라기보다는 사실 공항에 갈 때마다 이쁘게 이제 유니폼을 입고 비행을 가는 분들을 뵈면은 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같은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출근 첫날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저는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네. 네, 2010년 1월 4일이었는데 네. 이게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날이 70년 만에 대폭설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서 사실 일산에서 강남까지 3시간을 일찍 에? 나섰는데 네. 제가 4시간 만에 강남에로 도착을 어머나. 하더라고요. 첫 출근인데. 네,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특별히 이제 너무 이제 교통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뭐 1시간 이상 늦는 분들은 허다했고 점심시간에 도착하는 분들도 오.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불편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원장님을 처음 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출근한 직원이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오는 길에 고생이 많았겠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하늘도 너가 여기에 출근을 한 거 축복하느라 이렇게 눈이 쏟아졌을 거다. 기대하겠다. 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직을 했지만 간혹 뵐 때마다 기억나는 아주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멋진 원장님이네요. 그러네. 네. 네, 실제로 병원 코디네이터를 하기 전과 후 어떤 부분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가요? 일단 저도 승무원을 준비하다가 코디네이터로 바꿀 만큼 비슷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가령 이제 친절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입사를 하고서 저는 교육을 받느라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의료진과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고 그 설명을 환자들에게 더 풀어서 쉽게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저는 당황스러웠기도 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안과에서 8년 한 곳을 쫙 지키면서 이 전문성을 좀 키우셨는데 일단 안과에서의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적 특징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좀 다른 부분과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은 비급여 진료와 관련이 많은데요. 미용 시술을 하는 곳을 비급여 진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한 분의 환자분들이 여러 번 내원을 하면서 그 병원에 대한 오해라거나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쌓아갈 수 있지만 예. 우리는 눈이 이제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다시 뵙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이제 내원으로 충분한 만족을 드리고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완벽하게 이제 불만으로 해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응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 번에 딱 네. 사로잡아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도 있고 장점이 있다. 네. 근데 뭐 병원 코디네이터가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객 관리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원을 하시기 전부터 느끼게 되는 불안한 마음부터 이제 오셔서 이제 의료진을 만나고 수술을 받고 수술 후 검진까지 조금 편안하고 이제 만족스럽게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주 업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보통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급여 진료와 관련이 많아요. 네. 근데 아파서 오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 후 시간이 필요하시거나 주말에 내원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토요일도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바쁜 날들은 거의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역으로 예약을 할 때 그날을 피하는 게 좋은 것이기도 하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혼이 쏙 빠지게 바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상담을 네. 그래도 그 내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뭔가 정보도 많이 알고 가고 좀 그렇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객 응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고객과 상담할 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분의 성함도 기억이 나고 얼굴도 그 정도요? 입었던 옷도 모두 기억이 나요. 네, 되게 말수가 없는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상담실에 모시고 와서 네. 이제 그분과 제가 둘만 있게 되니까 정말 차분히 질문을 끝없이 늘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식적인 공부를 충분히 하고 상담을 시작했지만 그분이 정말 질문을 하는 내용에 저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이제 그러니까 꺼내놔야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신입 직원들이 처음으로 상담을 하게 될 때면 좀 좋은 기억이 되고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신입이신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요. 초보 병원 코디네이터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겠지만 친절하고 이제 매너가 좋으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적인 공부가 기반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교육 일정이 꽤 길고 어려운 공부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버거워들 하시고요. 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정을 받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습관. 그렇죠. 저도 그런 습관들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업무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일단 환자분을 응대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로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를 남겨서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예요. 가령 수술을 하고 나서 휴가 기간이 필요한데 3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은 월요일 날 수술을 하면 3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하기도 하시고 이제 3일이니까 저희는 월요일을 빼고 화수목이면 금요일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이제 휴가 기간을 조율을 좀 못해서 좀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시죠. 저도 보니까 그 다음 날로 3일을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날은 빼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아닌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저희가 아무래도 친절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다 보니까 조금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말을 하신다거나 요구사항을 강요하신다거나 좀 그럴 때는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늘 밝고 좀 건강한 에너지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응대하는 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응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없이는 아무래도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동료와의 조력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의사 또는 다른 의료진과 협업을 잘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여성분이 병원 코디네이터라면 잘 하실까요? 대부분은 외모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코디네이터에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의 대표적인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오해인 하는데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오해. 저는 사실 외모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평범한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좀 냉철한 성격이나 또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성장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성은 코디네이터 분도 결국은 외모에 약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제부터 외모가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만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부분인데, 일단 고객 상담을 이제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제가 선생님의 가족이어도 이 수술을 권하시겠냐라고 많이 그래요? 여쭤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진짜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그렇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더 할인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질문을 막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좀 대응하면 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진짜 잘못하면 어떡하냐고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은 정말 많으세요. 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일단 라식라섹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술 전 정밀 검사가 1시간가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0가지가 넘는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수술 전에 정밀 검사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충분한 검사 시간을 할애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정말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염려가 된다면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사실 가족이어도 권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수술을 받았고 예. 제 형제들도 모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많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할인 문제가 좀 난처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의료기관의 가격은 사실 병원마다 책정되어 있는 비용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은 이제 그 테이블 안에서 이제 할인을 받으시더라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고요. 절대 상담사가 금액을 함부로 책정하거나 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네. 저도 예전에 이제 피부 흉터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상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저도 했어요 이러시는데 해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좀 대처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든 유형의 그 환자나 고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조금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답정너라고 하죠. 네네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달라라고 오시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재영 양 얘기를 한 것처럼 수술 방법을 이미 결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나는 정해져 있으니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료진의 이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해드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는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저희 앞에서 가끔 다투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호자분은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환자분 오신 김에 수술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전개가 끝없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저희가 좀 조율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원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보호자분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요. 보호자분의 입장을 환자분께 설득을 해서 좀 조율을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네. 정말 응대하기도 어렵고 해결도 쉽지는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상담팀 팀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직원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유형의 직원들이 그 교육 난이도가 높은가요? 가장 어려운 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예요. 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직업인데 그 의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는 정보 외에는 습득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코디네이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도와주는 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교육기간 내내 좀 지속적으로 상담 스크립트나 응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녹음을 하고 듣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가장 조금 빨리 교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변 이 병원 코디네이터들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주로 그만두시는 분들, 이분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실까요? 대부분은 조금 가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주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출산과 관련이 되거나 육아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 이제 좀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아, 네, 그러면은 업무하실 중에 이렇게 보람 찾던 일이 있었던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친구가 된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서울에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많이 불편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낯선 말투나 환경에서 네. 이제 수술을 혼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조금 그 불안한 마음을 좀 편하게 이제 풀어드리려고 좀 상담을 하면서 학창 시절 얘기나 이제 저희 고향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네, 그 또 친구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좀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곧 결혼을 하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제일 바쁜 토요일 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못 가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고요. 많이 기억이 나는 친구는 좀 젊은 여자 친구였는데 거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수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네. 수술 후에 회복에 좀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수술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서 그럼 왜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종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음식을 거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살을 찌워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잘 된 분도 계세요. 네. 그분은 사실 눈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 네. 전체적인 건강도 찾은 거네요. 빨리 회복하기 네.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그럼요. 하죠. 네. 자, 지금까지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재영 양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어떤 건가요? 네, 저는 그 코디네이터분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했던 질문들이라 아, 너무 그래요?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라섹을 했는데요. 라섹하기 전에 좀 이렇게 무서워서 직접 하셨냐고 그래요? 네. 가족한테 권하겠나? 할인 더 되나요? 네, 그래서 저도 안심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자,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노련한 선배로서 좀 함께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저를 믿을 수 있고 네. 환자분들도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동료들도 저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네. 조금 에너지가 가득한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조금 나아가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3일 동안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총평해 주시죠. 일단 병원 코디네이터의 이제 직업 브랜드 그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코디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 병원이라는 거에 또 다른 하나의 상품화가 됐던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새로운 직업 브랜드로서 이제 유망 직업으로 또 인기 직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이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 형태고요. 결국은 상담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거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일방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소중한 자기 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직업인 만큼 이 앞으로의 병원 코디네이터 굉장히 유망하니까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의사결정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를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꿈을 잘 간직하셔서 좋은 코디네이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주 방송 보시면서 꿈을 키우셨을 것 같습니다. 꼭 도전하셔서 멋진 모습으로 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병원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게 되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불안해져서 그런 마음을 찾게 되는 게 바로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병원을 찾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병원 치료 과정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직업.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일 텐데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직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